해외 부동산이 시한폭탄이라.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을 보면요 2023년 12월 말 현재 57조 6천억 원입니다. 계속 늘죠. 9월 말에 56조 4천억 원이었고요. 6월 말에 5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3.2%가 늘었고요. 1조 8천억 원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해외 부동산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해외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 잔액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지금 금융감독이 나섰습니다. 금융감독하겠다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 말인데 결국은요. 지금 국내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까 점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로 저는 비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래도 일금융권 은행은 나아요. 11조 6천억 원이니까. 보험 말입니다. 31조 3천억 원이에요. 요즘 보험에 대해서 약간 위기의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죠. 지금 보험이 31조 3천억까지 되니까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증권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해외 부동산에도 8조 8천억 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증권사. 여러분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아시죠? 지금 연체율이 18%가 넘습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한 금액이 8조 8천억 원 적지 않고요. 상호금융이 3조 7천억 원이 상호금융이라는 게 새마을금고도 상호금융이고요. 단위농협도 상호금융이고 산림조합도 상호금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가 많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해외 여신 전문기관 카드사입니다. 카스다나 캐피탈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2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나마 저축은행이 1천억 원으로 적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크잖아요. 여기에다가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면 시장에는요. 부동산발 위기가 터진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이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해외 부동산 공실률 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2024년 1분기가요.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19.8%나 됐습니다. 1986년에 19.3%였고요. 1991년에 19.3%였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2023년 19.6%로 사상 최고치를 깼고요. 2024년 1분기는 19.8%로 또 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기감이 증폭된다 이야기가 이게 사실이 안 될까요? 저는 사실이 될 가능성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실 우려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1조 3,300억 원이었거든요. 이것이 9월 말에는 2조까지 늘었습니다. 1조가 더 늘었어요. 2조 3,100억 원으로 늘었고요. 2023년 12월 말에는 2조 4,1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개월 사이에 무려 81.2% 부실 우려 금액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1조 800억 원이나 늘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저는 여러분 해외 부동산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실 우려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다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까지 같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든지 말입니다. 작아도 함께 동시에 터질 때 그때 위험하거든요. 저는 그 위험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일거면권이라도 한 개 은행만 거래하지 말고 분산해서 거래하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금융당국이나 지금 은행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이 57조 6천억 원이지만 자산 대비 비율은 0.8%밖에 안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자산 대비 0.8% 작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점점 키워지면서 폭발력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PF 대출과 연계되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물가가 폭등한 상태에서 경제가 폭망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부채에 대한 게 터진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작은 단서만 나오더라도 저는 그 작은 단서를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단서들이 지금 결코 말입니다. 결코 좋은 지표가 아직은 안 나와요. 저도 좋은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안 나오니까 대비는 반드시 해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강조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저는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터지는 날에는 인정사정 없거든요. 저는 그 인정사정 없다는 말이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요. 진짜 그럴 일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은행에 대한 돈을 예치해 놓는 것도 분산 예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